안녕하세요, 이라하 디자인입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30년 된 구축 아파트 58평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이 속한 단지는 저희가 일산에서 많은 현장을 디자인하면서 정말 이 평형대별로 다 공사를 진행해봤던 현장인데요. 이 현장의 단점과 그 다음에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바꿔줄 수 있었던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컨셉이 부부와 두 아들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이 아들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아들들을 케어하기 좋은 구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집의 곳곳에 거울을 배치하여서 아이들을 조금 유심히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아이들 방 같은 경우도 이 방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을 제외하고도 이 집 같은 경우는 평형대에 비해서 주방과 욕실이 굉장히 협소하게 나와 있는 집이었는데요. 저희가 정말 드라마틱한 구조 변경을 통해서 주방과 욕실을 개선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이 주방 공간과 욕실 공간을 크게 만들어 드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공간은 현관 공간입니다. 여기는 구축 아파트답게 정말 평소에 비해서 좁은 현관을 갖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양쪽 벽을 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중문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전신 거울을 크게 배치해 드렸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확인하실 수도 있는 용도긴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거울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넓어 보일 수 있는 현관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은 이런 식으로 메리 포켓도어로 중문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 중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투명한 유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브라운 느낌이 있는 유리를 사용하여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거실 욕실입니다. 기존에 거실 욕실 공간이 구축 아파트답게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구조는 샤워 공간, 그 다음에 세면대, 변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 줄 수 있게끔 세면대를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공간이 건식 욕실과 안쪽 공간이 습식 욕실로 구분될 수 있게끔 되면서 이 공간을 좀 넓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기존에 이쪽 공간이 그냥 휑하게 나와 있는 공간이었는데 조금 더 이 공간을 분리해 드리기 위해서 바판 타일과 유리로 이 디자인을 하여서 좀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세면대 같은 경우도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세면대 공간이지만 아무래도 거실 복도 공간에도 항상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깔끔할 수 있게 거울도 크게 만들어 드리고, 이런 메리수전 같은 걸 활용하여서 좀 봤을 때 오브제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안쪽 욕실 공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공간이 바뀌게 된 거실 욕실입니다. 기존에 세면대 공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샤워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유리 파티션보다는 조적 파티션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기존에 좁은 구축 욕실 같은 경우는 유리 파티션보다 조적 파티션이 들어가게 되면 되게 샤워 공간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코너 선반 같은 것도 잘 사용하지 않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면대가 나오게 되면서 이 넓은 샤워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앉아서 샤워하실 수 있는 벤치 공간과 젠다이 공간까지 같이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넓은 욕실로 바꿔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 공간은 거실 공간입니다. 이 거실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발코니 공간을 확장을 하여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이 TV 같은 경우는 반매립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보이시는 주방이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TV의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하게 진행을 하였고요. 이 벽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페인트 발레나 제품을 사용하고, 바닥 같은 경우는 1200, 600각짜리 타일형 강마루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일의 느낌을 원하시지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뛰어다니다 넘어졌을 경우에 좀 크게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일 느낌이 나는 타일형 강마루를 사용하셨고요. 이 벽면 같은 경우도 이 발레나 발페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염에 좀 강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스크래치나 오염이 났을 경우도 손으로 이런 식으로 발라서 시공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보수하기도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레나 발페인트와 타일형 강마루를 아이를 또 생각하셔서 이런 식으로 마감재를 선정을 하였고요. 포인트가 되는 주방 공간은 필름으로 시공을 하여서 조금 톤을 잡아주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쪽 공간은 현관문을 열게 되면 바로 보이는 공간입니다. 저희 이라 디자인은 이런 공간을 조금 신경 써서 조금 색다른 디자인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공간에는 이렇게 흑경을 사용하여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 복도 공간이 길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이 옆에 오브제 공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단 처리를 하여서 이 공간 내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연출을 하여서 이 공간이 조금 재미있는 요소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이 집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이룬 주방 공간입니다. 이 주방 공간은 5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방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었는데요. 이 공간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을 하다가 다이닝 공간과 주방 공간을 바꿔드렸습니다. 기존 이쪽 공간이 다이닝 테이블이 있던 공간인데 이 공간에는 이렇게 주방이 위치하게 되면서 5m가 넘는 아일랜드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쪽의 안쪽 공간이 기존의 주방 공간이었습니다. 50평에 비해서 너무 좁고 답답한 공간이지 않나요? 이 공간을 저희가 다이닝 공간으로 바꿔주게 되면서 이 안쪽 공간은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까지 넣어 드리고 이렇게 키 큰 장으로 수납을 꽉꽉 채워 드려서 많은 양의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이 기존에 싱크대가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싱크대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정말 58평에 비해서 협소한 주방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가 다이닝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렇게 6인용 테이블과 앞쪽에는 또 바로 환기까지 가능한 환기창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었고요. 이 맞은편 공간에는 이렇게 홈바 공간까지 만들어 드리면서 여기 커피 머신이나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아늑한 다이닝 공간으로 바꿔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저희 메인 주방 동선이고요. 이렇게 다이닝 공간에 아일랜드를 만들게 되면서 이렇게 5m가 넘는 아일랜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집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게끔 짙은 월넛의 우드톤을 사용하여서 이 공간의 분위기를 잡아드렸고, 이 상판 같은 경우는 트라버틴 세라믹을 사용하여서 조금 은은하게 이 공간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게끔 톤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구조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1200에 5m가 넘는 아일랜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조리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덕션 공간입니다. 인덕션 공간 같은 경우는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사용하여서 아일랜드 후드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사용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좀 더 깔끔하게 주방을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공간에는 거울을 설치하였는데 이 거울을 설치하면서 이 아일랜드가 좀 더 시각적으로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조리를 하면서도 거울에 반사되는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 거울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 뒤쪽 공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였을 때는 가려지는 부분으로 내가 좀 가전제품들이 좀 노출되고 싶지 않은 가전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을 수 있게끔 이 선반과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 아일랜드 대면형 공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는 요소들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냉장고가 안 보이는데 냉장고는 어디 있을까요? 냉장고는 바로 이쪽 공간에 있습니다. 바로 이쪽 공간이 냉장고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기존의 주방 발코니 공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주방 발코니 공간을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 벽면 공간에 냉장고를 배치하고 이렇게 오븐이나 수납을 하실 수 있는 보조 주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전면에서 봤을 때는 냉장고가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냉장고와 아일랜드 동선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편리하게 그 다음에 또 깔끔하게 이 주방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조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은 정말 오래된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구축 아파트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구조 변경을 통해서 정말 신축보다 훨씬 더 좋은 구조로 만들어 드린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현장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좀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을 만한 소재들로 구성을 하여서 좀 은은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랑 또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집을 원하셔서 전반적으로 들어간 벽면의 소재나 마감재 같은 경우도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답지만 내구성도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제품들로 시공을 하여서 5년이든 10년이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이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구축 아파트도 사실 신축 아파트가 갖지 못하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인테리어 하신다면 오히려 신축보다도 더 같은 평수지만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나 앞으로 보여드릴 프로젝트를 잘 참고하셔서 또 이쁜 집을 인테리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